이렇게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기꺼이.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성비 노트북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가격은 35만원 정도입니다. 노트북을 35만원에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태블릿 PC보다도 저렴한 노트북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렴하다고 제품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화면 안 좋고 디자인이 이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사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제품의 가격은 35만원이면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 3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10대를 살 정도의 가격인 거죠. 물론 가격 차이에 따라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세운 기준에서 이 제품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 정도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의 장점, 단점을 제가 생생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도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짜잔!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성능이 엄청난데 가격은 8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주목해 봐야 할 노트북인데 이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35만원 정말 그 가치를 하는지 정말 쓸만한 모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확인해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저렴한 노트북의 아쉬움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에서부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얘는 디자인이 전혀 35만원짜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헤어라인이 들어가가지고 메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이 사이드 부분에 레노버 마크가 들어가서 브랜드 있는 노트북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전원 어댑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HDMI 단자, USB 3.0 2개, 그리고 USB 2.0 단자가 있습니다. 한쪽에 USB 단자가 3개나 모여있는 그런 풍부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최신의 USB-C 포트는 없지만 풍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데 부족함 없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1.6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께는 살짝 두꺼운 편이죠. 19.9mm 두께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두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두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면을 보면은 안쪽이 훤히 보이는 그 구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열을 흡수해서 이 뒤쪽으로 열을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보면 나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쉽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보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M.2 NVMe SSD 128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28기가 용량이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5인치 SSD SATA 방식의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SATA 방식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추가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램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 검정색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커버입니다. 이거를 살짝 빼주시면요. 이렇게 램이 장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추가로 램을 장착을 한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온보드 방식,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램이 4기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 슬롯이 있기 때문에 최대 20기가까지 램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4기가를 추가해 가지고 8기가 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4기가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은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8기가 정도는 돼야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별도로 4기가 램을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조금 더 주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배터리는 소모품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배터리는 자가 교체가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조립은 역순입니다. 그냥 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탁탁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면 끝입니다. 노트북을 펼쳐보겠습니다. 짜잔! 잠자기 상태에서 돌아오는 속도도 보세요. 꽤 빠른 활성화를 보여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죠?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블루투스가 꽤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닫았습니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데스크톱 브레인 후 기기와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연결 해제되었다고 하죠. 다시 오픈을 하잖아요. 데스크톱 브레인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에 바로 연결되는 빠른 블루투스 연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사운드 부분 때문에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둔 건데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깔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건 저렴한 노트북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180도 펼쳐지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지도 꽤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시원시원하죠. 14인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15인치 모델이 있고 14인치 모델인데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느낌이 결코 저렴해 보이는 내부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양 사이드 베젤이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노트북의 느낌을 담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베젤을 보면은 살짝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화면과 베젤이 두께 차이가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베젤 부분이 살짝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게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소재적인 측면이 이 안쪽은 플라스틱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단의 베젤이 좀 두껍게 처리된 점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5만 원이라는 가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봤을 때 느낌 결코 저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에 720p HD 캠 카메라가 있습니다. 물론 720p라고 해서 해상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는 거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화면은 1920, 10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 HD 해상도라서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IPS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TN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TN 패널의 단점은 시야각이 조금 안 좋다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약간 흐려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보다 위아래에서 봤을 때 시야각이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빛 반사가 없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걸로 봤는데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쨍한 화면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키보드 반응입니다.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키감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쳤는데 이게 한 박자 느리게 글자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노트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느린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강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치패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맥보다는 터치패드의 활용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터치패드고 반응 속도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갑 전체적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또 노트북을 선택할 때 블루투스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유선 마우스 그리고 유선 스피커 잘 안 쓰잖아요. 블루투스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4.1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된 연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스피커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돌비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좋은가?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사운드는 좋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리는 약간 플랫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 봐요. 나 진짜 이 동네 소문이랑 지긋지긋한 사람이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재생을 하면은 아 그러면요. 아 제가 어떻게 동백 씨를 이렇게 혼자 내비둬요? 에? 또 어서 또 뺨 맞고 또 저 기차역 같은 데서 혼자 쑤셔 박혀 있을까봐 이 그냥 승질이 그냥 펄떡펄떡 나는데. 아 저도 환장하겠다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키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단축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밝기 조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쉬운 점 하나. 이거는 22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밝기가 아주 밝은 노트북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캐시마크 점수는 3495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점수도 아닙니다. 이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세대 AMD 라이젠 3 3200U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라데온 RX 베가 3 그래픽이 들어가서 기본 정도의 그래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도 돌아갈까요? 그래서 제가 게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그냥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게 레노버 아이드패드 S14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도 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죠. 보통 여기에 꽂고 또 길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어댑터와 코드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맥북 스타일의 어댑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하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노트북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훈련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최저로 세팅이 된 거예요. 당연히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저는 대신 이걸로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걸로 게임을 충분히 돌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기꺼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제 노트북이지만 최대 사용 시간이 6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로 어댑터는 휴대하고 다녀야지 조금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노트북을 가지고 또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